지금 점점 2형 당뇨병이 옛날에는 5, 60대 걸리던 게 요새 20, 30대에 걸리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2형 당뇨병으로 족부 절단했다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좀 믿기 어려운 결과다 했는데 약보다 이거는 3, 4배 이상 좋아서 제가 만약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전영관 교수고요.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의 암예방센터 겸직 교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암당뇨 운동의학센터장 거기서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전원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고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되겠죠? 똑같이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원이 끊겨버리게 되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인데 당뇨라는 거는 탄수화물 대사,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당뇨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핵심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인슐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던 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가 돼서 세포가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없는 경우 또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1형 당뇨병이 되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 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가 2형 당뇨병의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내 몸이 계속 더 많은 인슐린을 3배, 4배, 5배 만들다가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가 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시기죠. 그래서 당뇨병, 2형 당뇨병도 사실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지해서 췌장이 그걸 잘 버티다가 못 버틸 때 2형 당뇨병이 발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연속 혈당기를 찰 것 같아요. 네, 연속 혈당기는 이제 저도 이제 실험 때문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제가 연속 혈당기를 찼을 때 제 생활 습관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연속 혈당기를 차고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된장찌개에 밥까지 말아서 먹고 거기에다가 이제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거기에 조금 뭐 특이하게 칡 같은 걸로 만든 냉면이었는데 그거를 딱 먹으면서 제 혈당을 보는데 130 정도에서 40까지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혈당이 이제 밥 먹은 다음에 130, 140이면 사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 괜찮네, 아직 쓸만하네. 네. 그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제가 막 토요일 날 나와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인데 간단히 제가 우리 학생 복지를 생각하는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짜장 덮밥을 세트로 해가지고 나 오늘 그걸로 점심 때워야겠다 하고 딱 먹고 혈당이 180을 찍더라고요. 180을 찍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당 시간.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햇반과 그런 이제 가공식품 안에 상당히 많은 당과 기름들이 같이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제 혈당 조절에는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음식은 이제는 보기도 싫고 학생 복지가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내가 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혈당을 올리는 습관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강한 습관들이 내 삶을 대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냥 한 2주 동안 2kg가 빠지는데 건강하게 2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뇨를 진단받거나 제 주변 분이 누가 당뇨를 최근에 진단받았다면 바로 연속 혈당계를 채우고 스스로 자기가 뭐를 먹어야 될지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 운동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속 혈당계를 차겠다.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는 일단은 단순당, 정제당을 끊어야겠죠. 아마 이제 그거를 차시면 본인이 더 그걸 느끼시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이제 단팥 빵 맛있잖아요. 단팥 크림빵 뭐 거의 뭐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사실 바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2형 당뇨병이 진단받으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게 우리 혈관이라든가 우리 몸의 다양한 다른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순당을 끊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빵류라든가 특히 단 음식이라든가 저는 이제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보니까 칼로리를 마시지는 말자 하거든요. 생과일 주스라고 해도 그 안에 이제 과당하고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이제 올리는 주범이 되니까 그거는 마시지는 말자 해서 아마 바로 음료로 마시는 거 뭐 원래도 잘 안 마시면 끊을 것 같고 단순당, 정지당 이런 거는 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도 상당히 조심하고 끊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배거든요. 정말 제가 외국 생활을 할 때 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혈당 엄청 올리고 과당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과당이라고 하면 인슐린이 없어도 당들이 흡수되어지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뇌에서도 그러니까 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글루코스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가 한 8가지 정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있는데 근육에 있는 게 뭐 4번째라면 예를 들면 간에서는 얘네들이 과당을 잘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그냥 바로 먼저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간으로 가는 이런 과당들이 조금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이 그거를 충분히 핸들하고 사용하는데 이 과도하게 되면 이제 남는 과당들은 다 지방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일은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뭐 다 먹어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혈당 올리고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어서 물론 밥 먹고 디저트로 나오는 한두 조각 이거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집에서 까먹는다면 거의 뭐 머리통 하나만한 좋은 배를 하나로 끊기 어렵거든요. 하나 먹다 보면 순간 다 먹었어요. 특히 홍시 시즌이 되면 이제 우리 내분비내과 의사님들은 아세요. 이제 홍시 시즌이 되면 시골에서 오시는 분 상당수가 혈당이 안 좋은 이유가 홍시를 많이 먹어서 과일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이제 당지수가 좀 낮은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것들은 조금 먹어도 괜찮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모든 거는 다 양면성이 있고 용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블루베리 좋다, 뭐 항산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포도가 나쁘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타민 C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그거를 막 뭐 타부시하고 먹지 않아야 될 건 또 아니겠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좋다니까 많이 먹고 밥 대신 과일 먹고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운동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데리고 나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혈당 관리에서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란셋 다이아비티스라 그래서 이런 세계 최고의 저널에 반열에 있는 저널들이 있는데 2개의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을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요거를 통해서 체중을 빼게 해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당뇨가 완치 그러니까 혈당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몇 %가 가는가를 봤고요. 한 그룹은 열심히 당뇨병 약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 열심히 당뇨병 약을 먹으신 그룹에서는 10% 미만이 당뇨가 리미션 해서 이제 완치가 된 것처럼 상태가 됐고 약을 전혀 안 먹고 이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만 바꾼 그룹에서 60% 정도가 정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상당히 어떤 거를 고정관념을 깼냐면 첫 번째 당뇨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요새는 그게 아닌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자기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들의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정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약보다 이거는 3, 4배 이상 좋아서 상당히 의학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믿기 어렵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 좀 믿기 어려운 결과다 했는데 영국에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종합병원에 안 하고 일반 그 개인 병원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헬스 클리닉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또 그런 비슷한 연구에 실험을 했는데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꾼 경우는 40% 완치, 약을 먹은 그룹은 한 5% 완치. 네, 그래서 이거를 2년 추적했고 최근에 5년 추적까지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거의 그 패턴이 유지되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가장 좋은 당뇨병 치료제는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살을 빼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증명이 된 거고요. 이 전에도 어떤 연구 있었냐면 이제 NEJM이라 그래서 모든 의사들의 꿈의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인데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을 3,234명을 한 그룹은 당뇨병 약 중에 이제 메폴민을 열심히 드셨고 그리고 한 그룹은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체중 조절을 하게 했고요. 이 당뇨병 발병이 4년 동안 추적하면서 몇 % 정도 예방되나 했더니 이 약을 열심히 먹은 그룹은 한 30% 정도 당뇨병 예방이 됐어요. 그때 상당히 좋죠. 운동하고 라이프스타일 바꾼 그룹은 50% 정도 예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약보다 이런 운동과 라이프스타일이 대사 질환에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운동과 라이프 스타일로 당뇨가 완치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뇨 진단받고 5년 미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당뇨를 지금 진단받고 지금 10년, 20년 됐다. 그럼 나 이제부터 오늘 방송 듣고 나 약 끊을 거야. 나 이제 운동과 살 빼는 걸로 가실 거야. 절대 안 되시고요. 네, 그분들은 이미 의학적으로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당뇨 진단받고 5년 미만이고 또 60세 미만이신 분들이 더 생활 습관을 바꿔서 당뇨 완치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30대 2형 당뇨 상당히 많으세요. 20대 2형 당뇨 상당히 많고 최근에는 10대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이 2형 당뇨병으로 족부 절단했다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지금 캐나다 연구에서 지금 점점 2형 당뇨병이 옛날에는 5, 60대 걸리던 게 요새 20, 30대에 걸리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식습관 조절로 체중 빼주고 근육량 늘리고 심폐체력 좋아지면 당뇨가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정말 굿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물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체중 조절 운동 으로 그걸 해주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다 하시는데 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이제 이게 자기 혈당계 차시고 자기 생활 습관 잘 조절하면서 운동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 음식을 먹어서 당뇨에 좋다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야 할 음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또 막 열심히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과유불급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몬드가 좋다. 옛날에 아몬드 좋다 그래서 아몬드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또 아몬드 많이 먹으면 옥살산 올라간다. 콩팥에 뭐 이 결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거 먹으면 좋고 이거 먹으면 안 좋고 막 이러한 것들이 막 방송에서 막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막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오히려 많이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이 당뇨병에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하루에 8시간씩 등산하시면 어떨까요? 모든 관절이 나가시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몸에 해롭겠죠.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안 좋은 거고, 거꾸로 예를 들면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미량의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어지는 건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좋은가요? 당연히 안 좋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건 건강에 더 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작은 그런 우리 몸의 챌린지, 운동하게 되면 얼마나 세포에는 힘든데요.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또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세포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텐데 그 별짓을 다 하면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오는 스트레스,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이 스트레스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할 만한 건강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 스트레스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다시 이제 음식으로 돌아가서 이 음식 먹으면 좋다, 이 음식 먹으면 나쁘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조금 근시안적인 관점이고 모든 거에서는 적정한 용량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야 되는 것,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단순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달고 다니는 것들, 밀가루 음식 계속 먹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고 끄시는 분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밀가루를 끊느니 내 생명을 끊겠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밀가루 관련되어진 것들을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제 친구인 의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빵집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빵을 한 쟁반을 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있게 먹어야죠.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 나에게는 내 혈당 오르는 것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거기서 제가 밀가루 끊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재수없어, 저 사람 이제 부르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니까 맛있네요, 이 빵 어디서 사셨어요, 야 이거 맛있다, 뭐 이러면서 먹는 거. 자, 둘째, 제가 그거를 매일 먹지 않잖아요. 이게 트릿이 있고 루틴이 있어요. 트릿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주는 선물로,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까 단 음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뭐 땡차라고 거기에 뭐 당도 30%, 뭐 얼음 몇 프로, 뭐 거기에다가 또 이것도 타피오카 넣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떨 때 먹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같이 막 학생들하고 해서 발표가 끝났어. 어디 막 그 연구비 제출했어. 야, 당 충전 가자.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거를 맛있게 먹어요. 자, 이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거든요.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맛있게 먹어. 이거 트릿이에요. 자, 빵, 밀가루 먹을 수 있죠. 주말에 아내랑 같이 어디 멋지게 산에 갔더니 막 산속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단팥빵 먹어야죠. 커피랑 함께 단팥빵을 안 해야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매일 식사 때마다 디저트로 단팥빵 하나를 난 먹어야 된다. 이건 루틴이잖아요. 루틴으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저는 해악이에요. 해악. 저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겠지만 가끔 먹어주면 먹을 수 있죠.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인생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밀가루 음식은 트릿으로 가끔 먹어주는 거지 루틴으로 매일 먹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가 탄수화물인지 몰라요. 자,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화학 기호로 하면 C6, H12, O6이거든요. CHO예요. 6, 12, 6인데 요거를 수학으로 단순한 산수죠. 앞으로 6을 하고 이렇게 괄호 밖으로 빼면 뭐가 남냐면 CH2O예요. C는 뭐죠? 탄소예요. H2O는 뭐죠? 물이에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채소를 봤을 때 뭐만 있으면 자라죠? 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식물은 자라요. 걔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탄수화물은 물에 탄소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가공으로 억지로 만들게 되면 이제 가공이 탄수화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소류가 탄수화물인데 이거는 혈당 조절이 최고로 좋죠. 혈당 거의 올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음식군을 먹어야 된다면 채소 섭취 너무 중요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위장 그리고 소장을 통해 대장까지 많이 가니까 얘네들이 내 안에 장내 세균총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들에게 먹이가 되고, 이거를 먹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아까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든가, 사실은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들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지만 대부분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얘네 세균총들이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채소 섭취, 이거 너무 좋죠.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이비티스 케어라고 이런 당뇨 쪽에 세계 최고의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다른 거 다 안 하고 가장 심플하게 일주일에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리터씩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신 게 아니고 샐러드에 넣어서 음식에 넣어서 그렇게 먹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은 사람과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1리터씩 일주일에 먹게 한 그룹을 봤더니 그 그룹이 당뇨병 발생 예방을 30% 정도 낮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했더니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우리는 특정 칼로리 양을 대부분 먹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방을 늘리니까 탄수화물 자체가 좀 줄어들고 샐러드 섭취 쪽으로 좀 더 많이 유발되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기름, 그러니까 다른 요새 이제 기름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억지로 짜낸 나쁜 기름과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좀 좋은 쪽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더 많이 먹음으로 나쁜 기름들을 좀 대체했을 것이다. 일 수도 있고, 이걸 먹다 보니까 다른 탄수화물이 줄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그래도 채소 섭취랑 좋은 기름 이 정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드레싱을 바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파는 드레싱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안 좋은 기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잔뜩 넣고요. 발사믹 소스를 또 넣어요. 그러니까 발사믹 소스 자체가 이제 발효되고 식초적인 게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넣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발사믹 소스를 조금 너무 시지 않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하면 정말 맛있는 샐러드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견과류를 좀 넣고, 네, 거기다가 이제 닭가슴살도 넣기도 하고, 고구마도 일부 좀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샐러드를 엄청 한 끼를 먹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포만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두 가지는, 하나는 바로 이제 혈당기 찼을 때 혈당 안 올라가서 기분 좋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장내 세균들은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버가 되고 식이섬유들이 되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영양을 공급한 거야. 영양을 공급했고, 얘네들은 열심히 그 대가로 나한테 열심히 내 뇌에 좋고 당뇨에 좋고 심혈관 질환에 좋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고, 다음날 화장실을 봤을 때 제 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또 기분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샐러드 드레싱을 설탕과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올리브오일하고 발사믹 소스 정도로 해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제가 먼저
단순당 또는 정제당을 먹고 단백질과 채소류를 먹을 때와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요. 단순당을 나중에 먹는 것, 그러니까 디저트를 나중에 먹는 건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저도 이제 제 몸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또 비빔면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더울 때는 비빔면이잖아요. 그래서 비빔면을 죄책감을 안 갖고 먹는 방법이 비빔면 하나에 오이 하나와 양상치 반 개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계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오이 막 채 썰고, 그래서 막 비빔면 오이에 오이를 이렇게 수북하게 쌓고, 그 밑에 양상치 자른 거 깔고, 그리고 소스 위에 뿌려가지고 비벼 먹으면, 이게 채소를 엄청나게 먹으면 혈당이 잘 안 올라가요. 똑같이 비빔면을 먹어도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을 때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비빔면만 먹으면 혈당이 스파이크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지만 조금 죄책감을 덜 느끼고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채소류와 같이 콩나물도 넣고 그걸 넣고 끓인다던가, 네, 계란도 넣고 단백질 섭취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국물은 마시지 않죠. 네, 국물 안 마시고 밥 말아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먹는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생활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저는 어렵게 안 하고, 간헐적 단식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과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하다 그래요. 네, 근데 뭐 누구는 좀 더 저녁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저녁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제 가족 관계가 망가질 거예요. 아니, 가족 한 끼 유일하게 먹는 게 저녁인데 그걸 안 먹는다고? 그러면 뭐에 만나서? 가족과 밥 먹고 요리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거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그거를 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고, 아침은 보통 제 혼자 있으니까 아침은 저는 안 먹어요. 아침에 저는 제가 만든 제가 커피를 볶아서 그걸 제가 직접 갈아서 그걸로 제가 커피를 마셔요. 제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너무 좋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공복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 첫 끼는 점심이 되거든요. 그럼 점심부터 제 마지막 저녁 먹는 거를 8시, 8시 반. 그러면은 이게 거의 16시간 동안을 안 먹는 시간이 되니까, 만약에 그런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그 중간에 먹겠죠. 정 먹고 싶다면 차라리 밥 먹고 먹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오후 4시에 먹는다. 그러면 이제 간신히 혈당이 이제 떨어져서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됐는데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고플 때 4시에 도넛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서양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티타임이라 해서 가보면 엄청난 단 음식들 먹는데 혈당 스파이크 올라오면서 인슐린이 바로 올라가는데,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거든요. 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혈당이 돼버려요. 물론 아주 저혈당이 되면 내 몸이 다시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해가지고 얘를 맞추려고 하긴 하지만 갑자기 손 떨리는 사람 생기거든요. 네. 그게 저혈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공복을 잘 가다가 갑자기 단순당 먹어서 스파이크 일어나게 하면, 그걸 먹고 싶다면 차라리 밥 먹고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정제당 대신에 곡물, 곡물류 먹고, 마지막 정말 땡긴다면 그거 하나 먹고 식사 마무리.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쉽지만 효과가 좋은 거는 전 단순당을 피하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속에 숨어있는 당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제 연구실 실험 중에 키톤이라 그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없으면 지방을 쓰거든요. 지방을 쓰면 그 결과로 키톤을 만들어요. 그럼 이 키톤은 뇌의 연료가 되고요. 특히 뇌 염증을 낮추고요. 키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냥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라고 실험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뭘 개발했냐면, 우리 신소재공학과 교수님과 이우영 교수님과 함께 호흡으로 불면 호흡에서 나오는 키톤을 분석하는, 아세톤을 분석해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먹지 마세요 하고 매일 와서 몸무게를 쟀고, 한 그룹은 먹지 마세요 하고 매일 아침에 와서 호흡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전날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키톤이 떨어져요. 이거에 자발적으로 저희 대학원생이 실험 대상자로 이걸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다음날 와서 이걸 쟀더니 키톤이 그 전날까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랬더니 교수님 저 고기밖에 안 먹었어요. 막 이러는 거. 저 설탕 안 먹었어. 탄수화 안 먹었어. 그래서 고기 무슨 고기 먹었니? 불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불고기와 갈비 양념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당들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단순당, 정제당을 루틴으로 드시는 것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 어려우시니까 시계 맞춰 놓으시고 1시간마다 울리면 한 3분씩 걷고 또는 스쿼트하고, 스쿼트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무릎 다치시니까 의자 스쿼트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